뉴스 파헤치기 순서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그리고 지역에도 계속 확산이 이어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입니다. 이 때문인지요. 충청북도 교육청이 당장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등교 개학 2차인데요. 이 부분 학교 학사 운영 부분적으로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요. 앞서서 여쭤봤습니다만 청주 지역에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가 된 거죠. 30대 남자. 그렇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주말이죠. 24일 날 이제 확진 판정이 됐고요. 그 상당구 용암 1동 거주하는 30대 그 남성인데요. 사실 이 사람과 접촉한 사람이 이제 지역에서는 9명이고요. 뭐 통영까지 하면 보통 12명이 되는 거죠. 지금 9명 그 지역에서 이제 접촉자들은 모두 이제 음성 판정이 나와서 다행인데요. 이제 그 통영에서 3명 패션 뭐 이제 업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30대 남성의 감염 경로도 아직까지는 파악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부분이 그 코로나 최근에 이제 감염된 사람들은 이 감염 경로가 이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데요. 3차, 4차 감염으로 막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A 씨가 이제 38.8도까지 이제 고열이 나타난 상태에서 사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여행도 갔고 이동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마스크도 뭐 제대로 잘 안 쓰고 그래서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사실 충북의 이제 방역 당국이 초긴장 상태에 빠졌었는데 다행히 지역의 이제 밀접 접촉자 9명은 음성 판정이 나와서 아주 천만다행입니다. 이 때문인지요. 지금 충청북도 교육청이 당장 내일 2차 등교 개학이 진행이 돼야 될 그렇습니다. 텐데 일단 내일 2차 등교 개학에 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예정대로 진행은 되는 거죠? 지금 뭐 그래도 인천에서 2명의 이제 고교생이 지난 20일 날 이제 그 고3 등교가 이지쳤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큰 파문이 일어나서 학생들 다 돌려보내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충청권, 충북을 비롯해서는 뭐 이제 설사가 나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는 학생들은 있어도 아직까지는 큰 코로나 관련돼서는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도교육청이 일부 수정을 고민하는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은 이제 격일제라든지 격주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학교가 지금 37명이 이제 학생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37명이 이제 한 반이라고 했을 때 그 학생들이 지금 교실에 37명 한꺼번에 들어가면 상당히 이제 꽉 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 간에 거리도 둬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의 지침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좀 나눠서 해라. 결국은 포인트는 밀집하는 부분들을 좀 완화하기 위한 부분이 제일 큰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 반의 수업을 나눠서 하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 좀 안 맞아서 일단 도교육청에서 고민한 건 뭐냐면 이제 사물함이라든지 이런 걸 다 드러내고 그런 이격거리를 좀 넓히는 이런 전략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자리 배치라도 그만큼이라도 좀 넓혀서 일단 하게끔. 밀접 접촉을 좀 줄여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맞벌이나 이제 한부모 이런 이제 아이들은 이제 돌봄 교실은 최대한 더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학교를 지금 등교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내일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 그리고 또 6월 3일, 6월 8일까지 순차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등교 개학을 시킬 것으로 예정을 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이렇게 좀 변경을 하기 위한 고민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도교육청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코로나 19로부터 이제 학생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학교 이제 도교육청은 무조건 안전, 이제 등교 수업 지원해서 교사들도 업무는 뭐든 다 줄여주고 감사도 좀 줄이고 또 학교 폭력 예방지도 다 줄이고 모든 것을
그 코로나19로부터 지키는데 모든 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방과후 강사나 퇴직 교사까지 다 동원해서 지금 교육부가 3만여 명의 유추 중고 뭐 이렇게 이제 특수하게 이제 배치하는 것까지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으로 언급하신 것 중에 하나만 좀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어쨌든 아이들이 지금 다 학교에 몰리는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좀 완화. 그래서 전체 학생 중에 3분의 2 정도로만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권고를 내렸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교육부가 이제 어쨌든 학생 밀집도가 이제 많은 학교 같은 경우는 큰 학교 같은 게 있으니까 일단은 뭐 학년별 또 학급별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등교하는 이런 방안까지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초등학교는 그 모든 학년은 2+3 시스템을 그 하고 있는데 1, 4, 5학년하고 뭐 2, 3, 6학년을 갖다가 이제 수목일 이제 요일을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2일만 학교에 나오고 나머지 3일은 원격 수업을 받는 뭐 이런 방식을 도입하는 부분하고 또 다른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로 격주로 이렇게 등교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학교에서 그 일선 현장에서는 혹시 모를 그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우려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고요. 또 학교별로 시차를 두거나 또는 학급 단위로도 이렇게 또 이제 오전 오후반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또 운영하는 등 아주 뭐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학교에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몰리는 상황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좀 나눠놓고 순차적으로 오고 격주로 오든지 반별로 학년별로 아이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눈에 보이고요. 혼동스럽고 혼잡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는 얘기들 또 들리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교사들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통제에 잘 따라주긴 하지만 일부 아이들이 선생님의 이런 내용들을 잘 따르지 않아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가 됐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교사들이 뭐 지금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사들이 이제 그 안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행사라든지 회의든지 이런 출장을 뭐 덜어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덜어주고 이런 것도 이제 교육 지침이고요. 또 이제 문제는 학생들이 이제 어린 학생들은 모처럼 학생들을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반갑고 이렇게 이제 접촉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식사라든지 뭐 학교 올 때는 이 이객거리를 들 수가 있는데 학교 실내 안에서 혹시 뭐 교수가 잠깐 뭐 딴 눈을 팔거나 이렇게 할 때 학생들끼리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이 뭐 깜빡 잊는 거죠.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한데 이런 부분까지 감안 안 하면 교사들이 정말 뭐 신경이 굉장히 날카롭죠. 보니까 지금 이제 학교마다 운영이 좀 다를 수도 있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텐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또 학부모들은 학부모들대로 굉장히 혼동스럽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도교육청 지침이 이제 일단은 뭐 지난 20일 고3 등교에 이어서 이제 수요일 날 다시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뭐 이제 고2 중3 뭐 이제 그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 학생들이 이제 등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등교를 하다가 또 학교 지침이 바뀌었을 때 그러면 뭐 학부모도 뭐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맞벌이도 있고 그럴 때 상당히 혼선도 있고 아이들 관리하는데 어린 아이들일수록 상당히 좀 어렵죠. 이런 부분들이 가장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전에는 좀 아파도 힘들어도 매일매일 학교에 나와라 또 회사에 나와라 이런 게 이제 미덕처럼 진행하는데 이제는 조금만 아프면 3일은 쉬어라 이제 이런 게 지금 이제 좀 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충청북도 교육청이 학교장 재량의 학교 바깥의 체험학습을 45일까지 인정해 주는 걸로 이런 안을 내놨다면서요? 네, 이제 학교장 허가 이제 교회 체험 학습이라는 건데요. 이제 학생별 최대 이제 말씀하신 45일까지 이제 그 뭐 교장이 이렇게 이제 지침에 따라서 이제 허락할 수 있고요. 한 번 신청을 하면 이제 10일까지도 가능하도록 또 이제 해외에 있는 그 체류하고 있는 학생도 역시 같은 그런 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예전 방식과 예전 마음가짐하고 조금 달라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나가서 이제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안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뭐 안전하지 않다라면 무조건 뭐 학교장이나 뭐 교육부나 이제 도교육청에서 그 지침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 그 현장 대응하도록 이렇게 이제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전에 그 이제 해외 체류자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언급하실 때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 해외 방문객들은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외국에 나가면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단기간 해외에서 체류를 해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장 체험 학습 포함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돈 비용을 안 들이고 얼마든지 뭐 전화나 가능하니까 예. 원격으로 뭐 우리 국내에서 하는 것처럼 외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능하니까 예. 그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런 뉴스 말고 좀 기쁜 뉴스를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뭐 치료제가 그렇습니다. 나왔다든지. 네. 코로나19 종식됐다든지 뭐 이제 이런 뉴스를 좀 그 반가운 뉴스가 좀 네, 빨리 전할 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있으면 좋겠는데 당장은 어려우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 위생 수칙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함께 나눠주신 뉴데일리 충청본부의 김정원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